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비밀 지도입니다. 저자는 마크 빅터 한센, 출판사는 레몬 한스푼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부자들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그들의 마인드라는 것이다. 멘탈과 마인드로부터 부자의 씨앗은 발아하고 성장한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마크 빅터 한센이 이번에는 13가지 부의 창출 공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1988년,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 한 연설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솔루션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다시 저자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긍정적으로 채우는 선순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의 머리와 마음에 하는 투자입니다. 나의 머리와 마음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나도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 수업, 세미나, 코치 등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자기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 외에도 전 세계의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 실전 투자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소설의 형태로, 때로는 컨설팅 모드로, 때로는 인생 멘토의 입장에서 부의 창출 비법을 소개합니다. 정말 술술 잘 익히는 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뜨거운 욕망에서 시작해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야심차게 욕망을 만들고 끝없이 키워가야 한다. 욕망만 있어도 시작할 수가 있다. 거기에 상상력, 끈기,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더해진다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한다. 당신은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무제한의 돈이 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과 상상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앞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나는 풍요롭다. 과거의 나 역시 항상 풍요롭진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배웠다. 점점 번창할 방법에 대한 나의 믿음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이 언제나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믿는다. 일을 할 때 당신은 재미를 찾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당신은 재미를 원할 것이다. 맥스웰 몰츠가 쓴 자기 개발의 고전, 성공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보여주듯 마음은 목적론적이다. 당신이 무엇을 정하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한 번은 나의 영웅인 코미디언 조지 번스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는 92살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100살까지 사는 법을 물었다. 나는 100번째 생일에 런던 팔라디움 극장에 서기로 했어요. 극장에서 벌써 출연료를 보내줬죠. 나는 유대인 신사이니 약속을 지켜야 하고 죽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해냈다. 1896년 1월 20일에 태어난 조지는 1996년 3월 9일에 세상을 떠났다. 오늘보다 더 번영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 보증된 것이다. 실제로 기록되기 전에 의식과 감정에 기록된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번성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더 번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면 그렇게 된다.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좌절을 겪는다. 최고의 외과 의사라도 환자를 죽음에 내어줘야 한다. 최고의 변호사라도 머지않아 소송에서 패하고 만다. 언젠가는 당신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테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비판에 놓이게 된다. 그것이 많은 사람을 멈추게 한다. 심리적으로 한 방 맞는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 엘리너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마음속의 나비를 짓밟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애벌레에서 시작한다. 준비되었는가? 이 책은 당신을 아름답고 창공을 높이 날아다니는 나비로 만들어줄 일종의 고치이다. 번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거부에 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을 자기 거부에서 빼내서 번영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이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 번영하여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고귀하며 가장 중요한 세상의 봉사자가 되도록 설득할 것이다.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므로 더 번영할 준비를 한다면 번영이 나타난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많은 사랑이 나타난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면 더 좋은 것이 나타난다. 만약 인생길에서 끔찍한 일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면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대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은 기대한 것을 얻게 된다.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당신의 번성하는 미래를 미리 그려보자. 어쩌면 쓸데없는 짓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번영에 이르기 전에 번영에 대한 생각부터 존재해야 한다. 또한 다짐의 말을 사용하자. 당신은 자신에게 했던 말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 그대로 성장한다. 또는 들었던 말 중에서 당신이 믿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더니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간주하는 말대로 성장한다. 다시 말해서 번영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무언가로 바꿔놓는데 사실 그것이 전부이다. 탁월하고 거대하며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났다면 당신은 그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이고 아이디어는 당신 자신이 된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과 인식만을 품고 있다. 이것이 평생도록 경험하는 것의 전부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개인 홈 엔터테인먼트 센터인 마음속에 살고 있다. 지금 당장 몸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치자. 나는 준비됐어. 맨손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단 하나이자 모든 것인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왔다. 때때로 우리는 더 높고 더 고귀하고 더 가슴 뛰는 목표로 가는 그 도중의 장애물을 만난다. 이제 그 극복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저자는 젊은 시절에 파산을 해서 완전히 망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일이 내가 겪은 최악의 경험 중 최고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 추락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전미연사 협회 창립자인 캐벗 로버트의 가르침처럼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위를 올려다본다면 마침내는 필연적으로 위로 올라간다. 파산한 뒤에 나는 자기계발 분야를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독파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아이디어에 끌리든 어떤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이든 얻게 될 것이다. 건강이라면 건강해질 것이고 행복이라면 행복해질 것이다. 당신은 이것들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다. 리처드 바크는 소설 1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껏 고양되는 순간 당신이 영위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인 인생과 라이프 스타일이 무한한 가능성이 되어 나타난다. 즉, 번영을 목표로 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번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외부가 내부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외부로 실현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준비한 그만큼만 번영하게 된다. 무하마드 알리가 가르쳐준 가장 간단한 한마디는 누구라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 내가 아는 한 야망이 작아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불행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행이다. 당신은 높고 고귀하고 영감을 주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터무니없는 목표가 있으면 터무니없는 일을 성취하게 된다. 당장 당신의 망상 활성화 메커니즘을 켜고 숲내를 자극하고 인간 바이오 컴퓨터가 가장 높은 레벨에서 힘껏 작동하게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큰 소리로 말하자. 나는 준비되었어. 영감을 주는 연설가인 짐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약 당신이 100만 달러를 손에 넣는다면 당신 마음에서도 100만 장자를 의식적으로 빨리 창조하십시오. 사실이다. 돈은 있는데 돈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내가 추정하기로는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만사가 충분하지는 않다. 많은 사람이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서적인 인간으로서는 결핍되어 있다. 당신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활기가 넘쳐야 한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당신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한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바로 지금 자신에게 손을 얹고 말하자. 나에게는 한계가 없다. 우리 모두는 제약 속에서 성장했다. 너무 뚱뚱하고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작고 너무 못생겼고 너무 멍청하고 너무 어리석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 모든 것과 당신은 관련이 없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난은 끝없는 불행을 초래한다. 가난 속에서 당신은 내면에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자아를 나타내거나 표현할 수 없다. 남을 위한 봉사를 할 수도 없고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도 없다. 빈곤은 최악의 감옥이다.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베푸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존속한다. 미국은 갖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 그 규모는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많다. 지금 두 손가락으로 가슴을 툭툭 치며 말해보자. 나는 풍요롭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하는 생각이 밖으로 실현된다. 더 많은 풍요를 계획하면 더 많이 발현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내가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싶은 헛소리가 떠돌고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 그중 한 가지는 당신이 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목표를 글로 쓰는 데는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무엇이든 적어둘 수 있다. 기록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101개의 목표를 적어보자. 즉시 현실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목표 하나하나를 간절히 원하고 계속해서 경험하려고 노력하면 시공간이 당신과 공명하고야 한다. 목표를 글로 쓰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필연적으로 또한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눈앞에 나타난다. 목표가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은 희망을 앞선다. 그 다음에 희망은 기분 좋은 상태로 복돋우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커다란 희망은 그 자체로 해독제이며 당신에게 장수와 적응력을 제공한다.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다이아몬드를 절실히 찾아 헤매던 아프리카 농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농부는 사제에게 가서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사제가 답하기를 다이아몬드는 급류의 바닥에서 솟아오른다네 라고 했다. 농부는 농장을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죽기 전에 한때 자신 것이었던 농장에 돌아왔다. 농장 집 벽난로 선반 위에는 576캐럿의 다이아몬드로 변신할 돌덩이가 놓여 있었다. 농부는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다이아몬드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농장을 산 사람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서 찾은 겁니까? 뒷마당이요. 아주 널려 있어요. 농부는 농장이 킴벌리 광산 꼭대기에 있었음에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찾아 헤맸던 것은 항상 그 바로 옆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부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숨결보다 가깝고 손이나 발보다 가깝다고들 한다. 성공하려면 원칙대로 살아야 한다. 원칙은 달아 없어지거나 녹슬거나 지치거나 휴가를 가지 않는다. 중력과 마찬가지로 원칙은 단지 계속 작동할 뿐이다. 이는 매우 간단하며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벌어들이고 최대한 저축하고 최대한 투자하라. 실적이 입증된 사람과 함께 신중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몇 배로 불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하라. 좋습니다. 내 돈을 가져가서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니 좋죠. 단, 당신의 재무제표를 보여주세요. 그 투자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봅시다. 다른 이들이 돈을 쓰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마라. 그 게임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해 그 게임을 배우게 하자. 찾아 헤매는 탐험가는 일반적으로 패자이다. 여기에 이런 사실이 존재한다. 뜨겁고 강렬한 욕망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 크게 불을 불릴 수가 있다.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해 많이 벌어들이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며 그런 다음에는 역시 최대한으로 자선 활동에 나서기를 바란다. 자선 사업의 의도를 밖으로 드러내라. 훌륭하고 관대한 기부자가 되어라. 나는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소, 격려의 말, 칭찬, 다른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무엇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당신 안에는 나누어줄 소중한 것이 있다. 당신이 미소를 보냈던 사람이 그때 자살할 마음을 먹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웃어준다면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서로 이가 몽땅 빠졌더라도 미소를 지었으면 한다. 얼굴에 빛나는 웃음주름이 피어나길 바란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매우 좋은 기분을 느낀 덕분에
언제나 미소를 지었으면 한다. 그러면 주변 세상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며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당신이 행복하려 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해지려 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는 만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의 마음과 올바른 생각은 어디든 갈 수 있는 티켓이 될 수 있으며 그 티켓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시작된다. 자기 완성형 번영을 누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새 옷일 수도 있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일 수도 있고 부채 상환일 수도 있고 항상 꿈꿔오던 휴가일 수도 있다. 완벽한 자기 표현을 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파산했을 당시 제대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한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 계속 자유가 커진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그 안에서 당신은 자신을 최선의 상태로 창조하고 자기 경영을 할 수가 있다. 폼 브라운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쳤다. 대통령님,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이세요? 내가 말했던 것은 공상과학 소설이었어요. 그걸 과학적 사실로 만들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다. 좋습니다. 10년 내에만 해내세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폼 브라운은 자원을 찾아다녔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달 착륙과 귀환을 성공시켰다. 우주의 모든 자원은 당신의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나타난다. 그리 된다라는 긍정적인 방법이 당신에게 마법을 부린다. 당신은 말한다. 오 세상에, 청구서를 갚을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걸 하는 방법을 모른다. 내 차는 압수당하고 전화는 끊어지고 신용카드는 사용 금지될 것이다. 반면에 모든 청구서가 지불된 것을 보았을 때는 당신은 말한다. 잘 되어간다. 훌륭하게 잘 되고 있다. 모든 게 잘 돌아간다. 내 인생에 적합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나에게는 적합한 동료, 적합한 조수, 완벽히 신뢰하는 파트너가 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입찰을 하고 있다. 나는 감히 꿈꿔볼 수 없었던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나는 당신이 꿈의 기계를 켜는 것을 돕고 싶다. 목에 버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내가 당신의 꿈의 기계를 켜고 있다. 이제 켜졌다. 이제 아무도 꿈의 기계를 끄지 못하게 하자. 새로운 꿈을 꾸어라. 한껏 선언하고 그 꿈들이 대담한지 확인하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에 관한 그리스 신화가 있다. 그는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그의 지극한 사랑은 조각상을 살아나게 했다. 위대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유명한 희곡 피그말리온을 썼다. 이 희곡은 나중에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로 제작되었다. 여기서 히기스 교수와 그의 파트너는 어린 엘리자 둘리투를 6주 동안 실험실에 데려간다. 그녀를 왕족이라 불릴 만한 우아한 여성으로 변모시키는데 누구 한 사람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누더기 처지에서 계급, 품위, 특별함, 에티켓, 위풍당당함을 갖춘 부자로 변신하도록 초고속 교육을 받았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자신을 옮기면 된다. 다가올 6주 동안의 숙제는 다음과 같다. 매일 잠에서 깨어날 때 나는 부자이다. 나는 부자이다. 나는 부자이다 라고 외치자. 노래를 부르자. 당신의 희망, 꿈, 미래에 가닿자.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강력한 목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삶을 던지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당신이 이룰 더 큰 선의를 위하여 온갖 잔소리꾼을 자처하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은 뒤에 다시는 이전과 같은 습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새롭게 생각하자. 큰 소리로 외치자.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다.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존재할 자유, 행동하고 가질 자유가 있다. 말해보자.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짐론이 말했듯 태도는 잠재력과 신념을 결정한다. 당신의 잠재력과 신념은 당신이 취하는 행동을 결정하고 당신이 얻는 결과를 결정한다. 핵심은 이렇다. 누가 당신의 태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바로 당신이다. 나는 당신에게 무의식과 의식에 부자의 태도를 새겨 넣을 것을 요구한다. 더 많은 옵션이 필요한 시대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TV의 채널이 3개였다. 요즘은 채널이 500개가 넘는다. 당신이 TV에서 나를 찾는 방법을 안다면 하루 24시간 온종일 나를 볼 수가 있다. 놀랍지 않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부자가 된다.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더 큰 부를 이룬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바꾸면 더 가난해진다. 그것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이유이다. 그들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돈을 벌어다 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당신이 벌어들이거나 만들어내는 금액 말이다. 온도 조절기처럼 희망하는 부의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다. 마음속 부자 온도 조절 장치를 바꿔보길 바란다. 기준 온도를 높이 설정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자. 갖고 있음은 의식 상태이다. 부자는 그들의 의식 덕분에 부자가 된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 영원히 부자로 남기 위해 각자의 의식부터 풍요롭게 가꿔야 한다. 돈은 풍요로운 의식 상태를 개발하여 완벽히 준비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 프로듀서 메보 그리핀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새로운 게임쇼를 만들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히트를 쳤다.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진심을 담아 자신과 대화를 한다. 나는 매달 새로운 게임쇼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그의 의식을 두드린 것이다. 평범한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다. 내 비즈니스는 잘 돌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장애가 있다든지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살아가는 등 신체적 고난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봉사하기 위해 여기 존재한다. 당신이 가진 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날에는 요양원에 가서 뇌졸중 때문에 실어증에 걸린 사람을 안아주자. 그는 인간의 몸이지만 마음은 절반만 존재한다. 그를 껴안으면 그는 당신의 손을 잡고 입맞춤하며 눈에는 눈물이 맺힐 것이다. 이런 만남은 당신을 충만하게 하며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탐욕이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알고 싶다면 계속 베풀면 된다. 봉사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이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를 바 없이 행할 수 있다. 오히려 떠난 뒤에 더 많이 베풀 수도 있다. 전 세계의 도서관을 만든 앤드류 캐네기처럼 영속적인 것을 남겨라. 당신이 무엇을 베풀든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자. 사회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다가 염도가 높은 황무지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흐르거나 빠져나가지 않는다. 당신과 나는 변비에 걸린 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삶은 주는 사람에게 주고 받는 사람에게서 받아간다. 나는 당신이 금전적으로 베풀었으면 한다. 에너지를 주었으면 한다. 시간을 나누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미소를 보여주길 바란다. 마음을 끄는 눈맞춤을 하길 바란다. 이전에 마음먹은 수준을 훌쩍 넘겨서 베풀기를 바란다. 커진스 박사는 유머의 효과를 연구했다. 그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웃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웃음은 엔돌핀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신체 전체 면역 체계를 자극한다. 커진스가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갔을 때 그는 온갖 코미디 영화를 구해서 온종일 시청했다. 결국 그는 불치병에서 치유되어 의료계가 환자 처지의 유머를 사용하도록 글을 쓰고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마음속에서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화학물질 34가지를 발견했다. 이 모든 화학물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동시에 작동한다. 바로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 감각이다. 커진스는 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알아차려 자신을 위하기보다 이타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매일 한 번씩 소리내서 웃도록 가르쳤다. 그는 살 날이 30일 남았다고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말했다. 이런 진단은 위험합니다. 환자들에게 목표처럼 작동하거든요. 29일, 28일, 27일, 26일, 그리고 하루 남았다고 카운트다운을 하게 됩니다. 커진스는 환자들에게 충고한다. 살고 싶다면 자신을 칭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유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웃으세요. 삶의 모든 장면에서 즐거움을 찾아내세요. 환자들은 답했다. 박사님, 우리 몸에 일어난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혈액 혈청 반응에서 건강이 나아진 신호가 보이고 암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보다 행복합니다. 기억하자. 당신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었다. 수정란,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순간에 당신은 이미 승자이다. 당신이 여기 존재할 확률은 2억 5천만 대 1이므로 승자인 것이다. 하나의 세포는 오랜 시간 증식하여 번영에 이르렀으며 행복한 상태라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 매우 간단하다. 모든 문제는 이면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열어서 그것이 주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필 박사는 모든 역경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이로움을 주는 씨앗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서 이득이 무엇인가를 궁리한다면 당신은 한결 탁월해진다. 아프리카의 만딩카 인디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문제를 받아들이고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 모두가 동의하고 난 뒤 그 뒤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고는 모든 정령을 불러내어 해결책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그 지글러는 도움을 원치 않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미리 적어 놓아야 한다. 5년 동안에 얼마만큼 돈을 벌어 들일지 앞서서 생각하고 적어 두어야 한다. 켈빈 헌트는 생명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33세에 25만 달러를 벌고 싶다고 적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 기준으로 말이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방금 전 1,500만 달러짜리 평생보험을 팔았습니다. 단 한 번의 판매로 38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말했다. 켈빈, 당신은 바라는 바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며 계속해서 내 오디오를 들으며 영감을 얻었죠. 당신의 신념체계는 계속해서 활기를 띄워야 한다. 우리 모두는 둘 중 하나의 상태가 된다. 활기가 넘치던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욕구와 에너지가 사라지고 무너져 젖은 솜처럼 되는 것이다. 당신이 최고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최고의 오디오를 듣고 그런 뛰어난 책을 읽길 바란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평생 배워가면서 최상급의 수입을 벌어들여야 한다. 5년 뒤에 자신에게 주고 싶은 금액을 미리 종이에 적자. 넉넉한 금액을 쓰자. 켈빈 헌트가 목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최고 금액의 빅세일과 슈퍼스타 커미션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큰 것을 얻으려면 크게 생각하자. 돈은 4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 나의 일이다. 일에는 위험이 깃들어 있다. 이는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는 나의 일이다. 일에는 위험이 깃들어 있다. 이는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일은 우아함을 내포하며 우리의 가치를 빚어낸다. 일할 계획을 짜고 정기적으로 자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어떻게 해야 자신을 뛰어넘을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뛰어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봉사하고 경영하며 금융 자금을 조달하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일에서 돈이 만들어진다. 사람들을 일하게 하라.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타인에게 일을 위임하자. 사람을 고용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하게 하고 대신에 당신은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 실행해야 하지만 노동의 대가가 크지 않은 갖가지 일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비용을 지불하라. 그것은 당신에게 여유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직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세 번째, 돈이 일한다. 위에서 나는 포괄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기본 투자 단계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가 일한다. 아이디어는 큰 돈을 벌게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을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